너희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경고.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은 청취를 피해 주시거나 영화를 관람하신 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195회 후반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편으로 다룰 영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제목이 뭐죠, 안 감독님?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 와칸다 포에버! 아, 정말. 블랙팬서 1이 살구치기 좋아하네. 한국말 정확히 하네. 명작이라고 하여튼 되게 여러 가지 인상적인 장면들을 많이 남겼던. 그리고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흥행을 못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그쵸. 이번 편도 엄청난 흥행을 하고 심지어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이 감독이 디즈니 플러스 한 달 그 구독을 해버리게 만든 문제작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스토리 듣고 가야겠지요? 안 감독의 몬스터. 아이, 그나저나 얘는 왜 데려온 거예요? 지 아들도 아닌데 왜 데리고 와? 얘가 티찰라 아들이에요. 입니다. 네, 잘 들었고요. 이거 그 아침 드라마의 명작이죠. 주스 뽑는. 뭐 민주 누구? 예나 예나 선정이 딸이에요. 그겁니다. 그거군요. 예. 패러디와 은유와 메타포와 상징이 가득한 그렇습니다. 몬스터였습니다. 메타포는 질문을 해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한 줄 평을 좀 들어봐야겠죠.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한 줄 평 듣겠습니다. 저 먼저 할까요? 네, 취향 타는 맛집입니다. 네, 좋습니다. 취향 타는 맛집, 좋습니다. 저는 체드윅 보스만 포에버. 쉽게 가네요. 네. 쉽게 가야 돼. 잠깐만. 왜 또 겹치나요? 아니, 원래는 까먹었어. 한 줄평 까먹었송. 그냥 이제 쉽게 가겠습니다. 길다. 너무 길다. 네이머. 다행이다. 안 끝나는 줄 알았다. 네이머. 이렇게 할게 그냥. 기름의 기차. 네이버 말고. 예. 좋습니다. 대충 분위기는 좀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고. 안 감독님 점이 뭐였죠? 취향 타는 맛집. 취향 탔나요? 아니요, 안 탔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맛집은 맛집이죠. 예. 그렇군요. 저는 그거 같아요. 맛집 후기를 남길 때 가장 거르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자기 입맛에 안 맞는 건데 그게 공통의 맛인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게 뭐냐면은 맵찔이가 불닭집 가가지고 이 집은 너무 매워서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운 건 먹으러 갔는데 왜 지가 맵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죠. 맛이 없으면 안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고치려고 드는 게 그러니까 맛집을 조지는 자영업자를 조지는 기본 매뉴얼이에요. 뭐냐면은 자꾸 겐세일을 해요. 여기는 이러면 좋을 거다, 저러면 좋을 거다. 그래놓고 그렇게 해놓으면 안 가죠. 예, 그래서 그 백종원 씨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 컨설팅 해줄 때 단골말 듣지 말라고. 왜냐? 맞아. 대다수가 많이 먹어야지 단골이 많이 먹는다고 도움이 안 된다. 또 하나 제일 웃기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꼭 무슨 사단 나면 내가 팔아준 게 얼마인데 이러는데 그렇게 많이 안 팔아줍니다. 한 45만 원 팔아줬을 거예요.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45,000원 정도. 그 사랑 제로페이로 해가지고 싸게 할인받고. 담배 피는 아저씨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야, 그림 좀 바꿔줘. 그림이 흉하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야, 피던 거 좋은데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냥 저는 그래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디즈니의 기조가 그렇다면은 그거예요. 저는 근데 그거를 바꿀 생각이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는 좀 개인적으로 마블에 대한 피로감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맞아요. 조금 이제 좀 몇 편은 쉬거나 아니면은 굳이 전처럼 공부하지 않고 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야 마블이 변했어 어쩌고저쩌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번 영화가 그랬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좀 생각했지만 뭔가 공부한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영화 보는데 공부까지 해야 돼라는 부정적인 느낌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느낀 게 뭐냐면 그 공부는 하고 싶게 만드는 게 좋은 영화인 거지. 그쵸.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정확한 예가 슬램덩크예요. 음. 슬램덩크 그 150만까지 갈 때는 주요 관객 측 40대 50대 남자가 한 7, 80%였거든요.
근데 200만 넘어간 다음부터 주요 관객층 50% 이상이 20대 여자예요.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가서 좋아하고 자기 남자친구도 좋아하고 이러니까 자기도 보러 가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걸 알고 만화책을 사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베스트셀러 순위 1위부터 21위인가 25위까지가 슬램덩크예요. 지금 60만 권인가 팔렸대요. 영화 개봉한 이후에 만화책만. 그러니까 공부를 누가 시키는 게 아니고 맞아. 너무 좋으니까 알고 싶은 거야. 이 맞아, 사람이 맞아. 너무 좋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학교를 다녔는지 막 이런 좋아하는 사람 생기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안 감독님 최근에도 그런 일 있지 않았나요? 그러다 뭐 잡혀갈 뻔했죠. 네. 그냥 물어보라니까. 그런 왜? 걸 사람들은 스토킹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조심해야 돼요. 예. 농담인 거 아시죠? 아무튼 실드 쳐졌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디즈니들은 안 감독님 말도 이게 뭐 이전 편을 다 봐야 재미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엔 개별적인 최근 영화들이 너무 매력이나 임팩트나 어떤 사실 이거 보고 다른 걸 보고 싶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처음에 저도 보다가 좀 또 디즈니 플러스 집에서 보니까 극장처럼 강요해서 보는 것도 아니까 보다가 사실 1시간 보고 와 액션씬이 왜 이렇게 없냐고. 야 근데 아직도 1시간 40분 남았어. 그래가지고 와 이거 진짜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다가 자다가 아침에 또 일어나면 이어서 봤는데 내 문제인가 해서 앞에서 좀 다시 한번 봤어요. 내 문제가 아니고 서사가 너무 길고 장황하고 결과론적으로는 아까 취향타는 맞지 그랬는데 우리가 좋아할 만한 요소가 아니면 감정이입할 요소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블랙팬서는 원도 그랬고 근데 지금 원은 그래도 살구치기 좋아하는 이게 부산이 나왔잖아. 한국에서 촬영도 하고 어떻게든 엮었는데 이제는 관심 없어 그런 사람들. 이미 대상이 정해져 있고 대상을 확장하는 것들도 이번에는 이제 멕시칸 쪽으로 확장을 하면서 뭔가 이 영화를 보고 있는 나는 차라리 샹치를 볼까? 뭔가 나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느낌인 거 있잖아요. 심각하네요. 그런 느낌이 처방 받으세요. 그렇습니다. 네. 심지어는 이게 그 마블 시리즈 페이지 4 마지막 영화거든요. 블랙팬서가. 아 그래요? 페이지 4에서. 페이지 4는 유일하게 큰 어벤져스 이벤트가 없는 페이지 4인데 페이지 4는 사실 다 실패라고 보면 돼요. 제가 볼 때. 아무튼 네. 해백님은 아까 한 줄 평이 체드윅 보스만 포에버. 근데 이게 물론 블랙팬서 1을 기리는 것도 있지만 전 2에서도 사실은 이 티찰라를 그리는 장면들만 거의 머릿속에 남았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그러려고 만든 영화야. 네, 이게. 시작부터 끝 엔딩도 엔딩 장면도 그렇고 인상 깊었던 장면들을 꼽으라고 하면 다 그런 장면들. 심지어 쿠키까지. 네. 쿠키까지. 네. 그리고 저기 그 리안나 씨의 OST도 마지막 장면의 OST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고 그런 부분들이 기억에 많이 남지 다른 부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기억이 남지 않아서 그래서 이게 받아들이는 게 확실히 다를 거고 사실은 아프리카 그 흑인 아프리카계 그 미국에 있는 그 흑인들한테는 처음으로 이제 독립 영화가 나온 히어로고 그리고 사실은 그 뭐 체딕 보스만이라는 배우가 너무 매력적이었었기 때문에 사실 블랙팬서가 제가 보기엔 이렇게 힘주려고 한 영화가 아니었을 텐데 처음에 그 11호였나 나왔을 때부터 체드윅 보스만의 블랙팬서가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궁금했어요. 그 배우가. 네,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독립된 영화도 뭐 엄청나게 흥행을 했고 또 사실 그 흑인 메인 원탑 히어로로 뭐 블레이드도 있었고 뭐 몇 개 있었지만 그 우리가 좋아하는 슈퍼맨, 아이언맨처럼 멋있는 히어로가 아니고 무슨 다크 히어로나 이런 식으로 항상 돌려서 표현을 했지. 근데 블랙팬서 온전히 완벽한 히어로예요. 그렇죠. 네. 그 사람의 태생도 왕이고 이 사람 그리고 전부 완벽하게 아프리카의 전통적인 것들을 갖고 만든 와칸다라는 나라에서 벌어지는 서사도 좋고 그리고 네. 너무 멋있게 캐릭터를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헌정이나 추모로 만든 이 영화가 그 지금 미국에서는 8억 달러 이상 흥행을 했고 왜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그걸 2시간 40분 동안 우리가 추모하는 걸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고 네. 심지어는 이거 아이언맨에 대해서도 이렇게 만든 영화는 없잖아요. 그쵸. 그냥 뭐 스파이더맨은 항상 그 그림자가 담겨져 있지만 근데 뭐 달리 얘기하면 뭐 로다주가 돌아가신 건 아니니까. 네.
아무튼 그렇지만 아니나 다를까 한국에서 이제 흥행을 그래서 210만. 마블 시리즈 중엔 정말 많이 안 본 거고 그쵸. 아마 이터널스보다는 많이 본 것 같아. 샹치가 한 250만 이 정도 봤으니까. 샹치는 의외로 된 거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도 정말 210만인 건 되게 조금 본 거지만 뭐 해외에서는 또 엄청나게 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로운 네이머라는 캐릭터를 얘네들 작전이 보여요. 저 블랙아담 때는 그쪽은 약간 이집트나 그쪽 이게 국가별 히어로가 그쵸, 없으니까 어떻게든 팬층을 넓히려고. 근데 아직까지 네. 한국 히어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동석 씨가 출연했지만 한국 정체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한국계 배우가 출연한 거고 이제 마블스에서 박서준 씨가 나왔을 때가 어떤 역할일지 모르는데 저는 히어로 역할 아닌 것 같아서 크게 기대는 안 하고 그러니까 한국계 히어로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샹치는 중국. 그죠. 이거 일본은 뭐 워낙 많이 옛날부터 있었고 아직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네이머라는 캐릭터를 뭐 옛날 뭐 마야겠죠. 그 문명부터 해가지고 멕시칸의 전통적인 서사를 갖고 있는 멋있는 빌런으로 네. 좀 만들어서 그 흑인들과 이제 멕시칸들까지 남미 쪽까지 다 흡수하겠다라는 작전을 펼친 것 같고 아마 성공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네이머 캐릭터 좀 별로여서 이따 좀 깔 네. 거라 좀 이따 좀 얘기를 하고 저는 하여튼 뭔가 좀 막 있었는데 하여튼 네이머 제일 좀 아쉬웠고 그리고 제일 아쉬운 건 슈리였어요. 네. 저는 그리고 맞습니다. 그 결국에는 이 영화에서 연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앞에 보면 어머니 안젤라 바셋이 한 네. 여왕이 초반 1시간 하드캐리를 엄청 해요. 그렇죠. 네. 연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없으면 큰일 날 체들 뻔했습니다. 보스만이 없는 그래서 여우주연상을 탔고 골든글로브랑 이런데 에미상이었나 탔고 엄청나게 하드캐리하고 있는데 그게 좀 멋있고 잘한다 싶으면서도 이게 체드윅 보스만 없으니까 블랙팬서 2는 너무 공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 참 어떡하나 했어. 그리고 네이머가 등장하면서 긴장감이나 이게 만들어졌냐 아니면 슈리가 대를 잇는 거에 대해서도 것들이 형성이 됐냐를 생각할 때는 저는 좀 띵이 네. 있어가지고 좀 이따가 엄청 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냥 간단하게 전설의 교양하고 가겠습니다. 전설의 교양.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 2022년작 러닝타임 161분. 진짜 왜 이러는 거야? 기름 기차. 하여튼 한국 210만 명 받고 평점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니에요. 7점 받았네요. 하고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똑똑한 게 디즈니 플러스에서 그 극장 개봉작을 디즈니 플러스로 개봉하는 시기를 가장 텀이 길게 늦게 공개한 게 전 블랙팬서로 알고 있어요. 실험한 것 같은데 아니다 다를까 그래서인지 공개하자마자 조회수가 역대급으로 제일 많이 터졌다고 합니다. 디즈니 플러스 자체에서 아마도 이 전략을 앞으로 써먹을 거예요.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에서 이제 앤트맨은 이제 2월 개봉이죠. 네. 한 하반기에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나쁜 놈들. 왜냐면 자기 드라마 팔아야 되니까. 그쵸. 그리고 감독 얘기해야 돼요. 라이언 쿠글러라고 흑인 블랙 무비. 근데 뭐 예전에 제가 사실 그 블랙팬서 1을 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더 막 많은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감독 얘기하기 전에 배우 얘기 한 명만 하고 가면 그래도 누가 뭐래도 이번 영화에서는 중요한 역할이고 원래 마블의 그 DC의 아쿠아맨 있으면 마블엔 네이머가 있고 옛날에 나중에는 이제 얘가 그 뭐 어벤져스 멤버로도 활용을 하고 하면서 원래 네이머는 그 되게 좀 인기 캐릭터거든요. 바다에서 마블에서. 근데 이번에는 완전 빌런 쪽 포지션으로 좀 포인트를 잡은 것 같고 뭐 그래야겠죠. 아쿠아맨이랑 또 포인트 안 겹치려면. 팔에 날개 달렸더라고요. 네. 네. 날개 달린 신이 누구죠? 에르메스인가? 헤르메스? 일단 많아요. 옛날에 그리스 신 중에 하여튼 네. 그 메신저 하면 맞아요. 있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하고 하여튼 배우 이름은 테노치 우에르타라는 배우인데 1981년생이고 멕시코 출신입니다. 키가 170이 생각보다 짱해요? 나랑 비슷하네. 엄청 커 보이던데. 나이도 나랑 비슷하고. 발목에 날개가 예. 시계. 아, 날개 말고 시계. 스마트워치. 아, 예. 최신. 예. 빌려줄까? 농담입니다. 이런 게 좋습니다. 네. 하여튼 이 배우 등장이랑 초반에 너무 매력적이었고 그 뭐
꾸꾸르깐 그 발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되게 멕시칸인지 마야어인지 모르겠는데 마야어를 다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마야어가 있고 마야인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네, 있는 거라고. 그래서 거기 과거 씬에서 그 주술사로 나오는 배우가 실제 마야인이고 그분이 언어 레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꾸꾸르깐 역할로 나왔고. 되게 배우가 참 매력적이고 그러는데 캐릭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아쉽다. 좀 단순하잖아요. 날아다니고 힘만 세고 뭐 네. 대단한 능력이 없잖아. 날개가 발목에 쌍으로 달렸다. 이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쌍날개. 그리고 그 게임 하시면은 예. 고수들의 코스튬이 대충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헐벗고 있죠. 네. 어떤 그리고 라이언 쿠글러 잠깐 가면 옛날에 얘기했지만 오스카 그랜트의 어떤 하루라고 약간 그 흑인 인권에 관한 영화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마이클 B 조단이란 배우랑 계속 같이 했어요. 그 블랙팬서 1에서 킬몬거로 나왔던 네네. 그 배우랑 같이 크리드 찍고 크리드 2까지 찍고 2는 각본 기획만 했군요. 아무튼 최근에 이제 크리드 3 나오는데 크리드 3는 마이클 B 조단이 감독을 직접 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상대방 배우로 조나단 메이저스라고 흑인 배우인데 그 앤트맨에서 정복자 캉으로 나오고 걔가 이제 페이지 5 마지막 최종 타노스보다 더 세다 지금 설정은 잡혀 있고 정복자 캉으로 나오는 배우인데 그 배우가 우선 로키 드라마 시리즈에서 처음 얼굴을 좀 알렸어요 많이. 그런데 우선 연기를 되게 잘하고 제일 중요한 건 요즘에 영화에 동시에 막 대여섯 편에서 동시에 막 여기저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배우인데. 그래서 되게 핫하고 더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잠재력이나 이게 엄청난 배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드 3에서 주인공한테 도전자 역할로 이제 조나단 메이저스라는 배우가 나오는데 그 배우 이번에 앤트맨에서도 그렇고 좀 계속 지켜봤으면 좋겠는 그러니까 다들 주목하고 있는 대단한 괴물인 것 같아요. 연기 괴물 좀 그런 것 같아서 하여튼 그 배우 뭐 크리드 3는 좀 딴 얘기고 하여튼 뭐 크리드 2015년에 만들고 라이언 쿠글러는 2018년에 블랙팬서 감독 각본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540만 명 받고 전 세계로 엄청난 흥행을 했었고요. 근데 그때도 한국에서 막 아주 좋아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하여튼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4년 만에 원래는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를 이번에 이제 만들었는데 요거 원래는 이제 트찰라가 메인이고 이제 트찰라 이제 감성을 위주로 특히 그 사람들이 반반 사라진 그 필거스를 한 다음에 그걸 뭐라고 하죠? 블러핑인가? 하여튼 사람들 반이 사라진 그런 상황에서의 슬퍼하거나 고뇌하는 좀 트찰라 내면적인 걸 많이 보여주는 영화로 만들려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감독도 워낙 존경하고 사랑하는 배우에다가 자기도 그 투병하는 걸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안 했대요. 어벤져스 찍을 때도 그걸 몰랐다가 그렇게 돌아가셔서 충격을 먹어가지고 사실 제작이나 이거에 대해서 손을 못 대다가 좀 마음을 다잡고 만든 게 이번 영화라서 아마 그냥 흥행이나 단순 재미보다는 한 배우에 대한 존경과 그를 보내는 헌정사가 큰 의미인 영화인 건 사실인 것 같다 하고 누가 말해도 프로페서 와칸다 포에라고 쓰고 체드윅 보스만 포에버라고 읽는 건 정확히 타당한 발상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건 마치겠습니다. 그럼 1점 주세요. 몇 점씩이지? 나 기억도 안 나. 몰라. 근데 10점 탕수육. 1점 추가! 500점 모으면 50억 줍니다. 그 전에 끝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영화에 대해서 좀 못했던 얘기 편하게 좀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기조가 있으면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꾸 이게 이율배반이라고 해야 될까? 예를 들면은 여기서 그 인공지능 그 아이언맨의 그거 적하는 거지만 가리스인가 뭐 그리오라고 나오는데 그리오. 여기서 그 어수선해. 뭐냐면은 남성 캐릭터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저 한글이 대단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한글은 주어가 없어도 대화가 됩니다. 근데 영어는 안 그래요. 그래서 명칭이 돼요. 희냐, 쉬냐, 이시냐 뭐 이런 게 정의가 돼야 되는데 나는 이게 이시라고 보는 거예요. 이들의 논조라면은 희나 시가 아니라. 근데 이건 희예요. 근데 난 오히려 그거죠. 이쪽이 PC 기반으로 어떤 그 설정을 많이 잡았다면은 맞아요. 그럼 굳이 희나 쉬를 쓸 필요가 있는 건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그게 안 맞아요. 근데 또 하나가 여기서 나름대로 헐리우드 개그라고 여자들끼리 꼽주는 개그를 자꾸 쳐요. 근데 맞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여자끼리 보면 불편하고 남자는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지가 않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뭐 파운데이션 얘기하잖아요. 난 그거요.
근데 저 얘기를 왜 해? 그러니까 나는 알겠어요. 전 누나가 둘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일단 여자끼리 봤을 때 안 웃겨 여기에. 두 번째 남자는 근데 뭔 소리야? 예를 들면 그 파운데이션 번호 있잖아요. 이걸 웃기는 개그도 있거든요. 뭐 몇 호? 그러니까 너는 몇 호? 그러면 그게 이미 막 그런 거야 농담 있잖아. 근데 난 그거 이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전 좀 모르네 이거 아주. 8억을 번 영화를 보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또 골 때리는 게 예전에 제가 매드맥스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시리즈를 다 모아서 본 적이 있는데 3가 망했어요. 왜 망했냐면은 2까지는 제작을 다 같이 하다가 3에서 디즈니가 껴들으면서 맨 마지막 갑자기 가족 영화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미지의 세계를 찾아서 떠나가면서 끝나는 막 이래서 근데 그나마도 그 감독이 메시지는 남겼죠. 세계 뭐 최초의 인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근데 이 영화에서 마치 느낌이 맨 마지막에 디즈니가 손댄 매드맥스 3 느낌이 드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도 기조에 안 맞고 예를 들면은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티찰라 아들 얘기 나오는 거 자체가 슈리는 그러니까 계승한다는 거야 뭐야가 자체가 다 무의미해져 버리는 거죠. 제가 봐도 저는 슈리는 못 가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왜냐면은 그러면 그 무용담을 보여줄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이게 또 그리고 이게 정확한 건 모르지만 슈리가 코로나 백신 거부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받지 않겠다 해서 슈리 때문에 촬영이 엄청나게 딜레이 됐어요. 자기는 코로나 백신 그 불신론자다라고 해가지고 안 맞아서 배우 이건 개인적인 SNS에도 올려가지고 논란되고 있었죠. 전체가 그래 촬영이 배우 개인 때문에 딜레이가 된 거라서 사실 이거는 영화 내부적인 건 아닌데 외적으로 조금 미움받은 것도 사실이고 시스템적으로는 하고 뭐 그거와 상관없이 저는 그냥 이 영화의 그 장점이라고 하면 부러운 건 이런 이야기나 이런 문화적 그런 것들은 되게 아름답고 막 모든 예산이 들여서 어떻게 보면 대단히 사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담아낼 수 있다라는 그리고 2시간 40분도 제가 보기엔 대중영화로서는 이렇게 너무 긴 호흡이고 그걸 메꾸는 재미나 이게 볼거리가 많은 영화도라고도 생각은 안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뭔가를 개인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건 디즈니가 갖고 있는 여유와 그리고 체드윅 보스만에 대한 존중이기도 하고 이 감독도 뭐 같이 작업하기 위해서 이번 편에는 어떤 선물이나 이벤트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제일 안타까운 건 이 영화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체드윅 보스만에 대해서는 이거 보내주는 건 잘했다 치고 다음 세대 이야기 해야 돼요. 네. 맞아요. 왜냐 아프리카계 대표하는 히어로 블랙팬서라는 캐릭터를 그냥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하는 방식은 슈리가 이제 블랙팬서로서는 유지를 잇는다. 여자 블랙팬서. 또 하나 좀 개인적으로 제일 싫은 건데 아이언 하츠라는 캐릭터 나옵니다. 릴리 윌리엄스인가는 뭐 그런데 되게 막 어리고 똑똑한 근데 그것도 또 너무 여성 그러니까 이게 100대 테스트는 금방 통과할 수 있겠는데 근데 너무 흑인 인종 피해받은 애 또 여성 이쪽을 다 너무 그쪽에 포지션을 해버리고 그 노예처럼 그리오를 다루고 그리고 상대 적도 네이머를 하는 게 항상 남성성과 마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이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불편한 건 아닌데 뭔가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 영화가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이게 뭐 여성 어벤져스 그런 것도 아닌데 아니면 글로 가든가. 근데 전 뭐냐면 이 영화가 네 가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박진감, 긴장감, 속도감, 타격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싸우는 장면에서 임팩트가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첩보원 그 양반 나이 드신 양반이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내 목숨을 구해줬으니까 나는 도와준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러기에는 일반 영화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이런 영화에서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국가를 배반하는 행동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게다가 또 그 사람의 통수를 치는 게 여자분이에요. 국장이 전 부인인가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전부인. 그렇구나. 근데 전부인이면 살만하죠. 근데 또 결정의 순간에 난 국장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뭐야?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딱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이머? 예. 얘가 물속에서도 완벽하게 잘 지내잖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건 물속에 있는데 자유롭다가 아니라 물속에 있는데 물속에 있는 것 같지 않은 게 되게 멋있는 그림인데 이 영화는 내내 물속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나오면 거품이 나오잖아요. 얘도 거품 나와요. 난 그거 안 그래야 뭐 피부로 다 한다며.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걸 원하는데 그래비티가 충격을 준 게 뭐냐면 진짜 무중력을 표현했고 그거에 대한 우리가 상상하는 걸 채워줬잖아요. 근데 이거는
야 얘네 물속인데 그래서 사실- 뭐 어쩌라는 거야? 힘이 좀 세고 어. 좀 독특한 건 사이렌 노래 부르는. 근데 난 사이렌 노래 부르는 것도 저게 무슨 원리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네. 얘들이 갖고 있는 주술적인 힘도 하니까 음. 그냥 우리가 사이렌 전사를 알지. 왜냐 스타벅스 로고도 사이렌이니까. 네. 근데 쟤네들 불러서 뛰어내리는 게 아니 뭐 저런 무기가 있으면 위에서도 불러도 되잖아. 근데 물이랑 관련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 폭탄이랑. 귀마개로 막아요. 네. 그럼 안 들려. 그러니까 뭐야? 안 특별하잖아. 3M 이어플러그 네. 의문의 1승. 그리고 주인공만 알아요. 주인공 끝만 알아 그 얘기를. 그러니까 걔들도 노래 들었을 거 아니야. 하여튼 그것도 그렇고 이게 저희들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지금 물에 관련된 것들이 뭐 인어공주, 그리고 아쿠아맨 2, 그리고 이 와칸다 포에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물의 기를 저희들이 우선 물의 기를 봤어요. 봤고 올해 CG의 그 발전에 의한 효과겠지만 물속을 다루는 영화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기대치랑 이렇게 심지어 몇 년 전에 본 아쿠아맨에서도 그렇죠. 수중 액션씬이나 이런 걸 본 게 있는데 잘 만들었어요. 여기에서는 맨 처음에 좀 기대가 좀 됐어. 막 사이렌처럼 날 때 좀 무섭게 가려나 보다 했는데 정작 물 수중 액션씬도 거의 없고 그렇죠. 얘네들이 헤엄치고 아름다운 바다로 들어가는 길 하나 보여주고 왜 밖에서만 싸우냐고. 맞잖아. 얘네들은 물에서 센 애들인데 마스크 쓰고 네. 그러니까 얘네들 차 떼고선 싸운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얘네들의 캐릭터도 파란색이야 또 아바타. 바다니까요. 매력이 너무 없어요. 싸우는 방식도 그냥 그 무투를 하고 있잖아요. 네. 물 얘네들만의 뭐 방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그 원피스에 나온 징배처럼 어인 공수도라도 하든가. 없어. 인사는 또 이거야. 노홍철 이거야. 네. 무한도전.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볼거리도 약하고, 그리고 네이머가 뭐 얘네들은 날개 달린 헐크와 싸운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헐크 센 거 아는데 우리가 이전에 타노스랑 싸운 애들이잖아. 와칸다에서 네. 싸웠어요. 그렇죠. 타노스랑 싸운 데가 와칸다예요. 아니 타노스라는 애랑 싸워서 그때 현장에 얘네들 현역이었었을 그때 전우들이야. 은퇴용 군도 근데 아니고. 네이머 보더니 아니 이게 사람이 A급이랑 하고 나서 성장하잖아요. 우리나라 국가대표들도 월드컵 갔다 오면은 이게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냥 드래곤볼 보면 아십니다. 다 근데- 성장합니다. 아니 갑자기 그 내수용, 그리고 심지어 얘네들은 입장 바꿀게. 네이머 얘네들 우리들을 공격 이지를 하고 있었지만 얘네도 타노스가 공격한 거 알았을 거 아니야. 지네들 구해준 사람들이에요. 맞잖아요. 타노스가 이거 했을 때 반 사라졌었어. 그렇죠. 근데 이거 은혜도 모르고 이거 배은 망덕이라고 하죠.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혼나야 돼 이 새끼들은. 네, 이게 인과성, 그러니까 이 연결되는 게 너무 많이 부족했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는 너무 목표가 확실했던, 그러니까 이제 추모도 하고 이제 세대 교체를 해야 돼서 그 과정을 그려야 되고, 근데 이제 쉽게 그냥 풀면은 이 존중의 의미가 희석돼 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어려움을 주려고 한 것 같은데, 맞아요. 그리고 이제 슈리를 성장을 네. 위한 고난이 필요했던 그렇죠. 거죠. 근데 일단 슈리 캐릭터 자체가 너무 왜 국내에서 나오는 그 재벌집 막내딸 느낌, 맞아요. 말 더럽게 안 듣고 그렇죠. 뭐 말괄량이 전편하고 다르게 뭔가 아나무인이고 약간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입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성장을 과연 못 할까라는 봐주고 것도 잘 삐뚤어졌다고 모르겠고. 쳐도 그 좀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슈퍼파워 그쵸. 얻는 장면 연출이 무슨 얻어 걸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우 거들게요. 그리고 슈리는 과학자예요. 천재 과학자지. 원에서도 브렉팬서도 그렇고 어벤져스 때도 팔에다가 그 과학적인 걸 써서 하는 애지 피지컬 무사가 아니에요. 그쵸. 근데 갑옷을 입더니 공중 고개를 해. 네. 언제 배웠는데? 맞잖아. 아니 이게 원래 최소한의 오코에가 입고 싸우면 모르겠었는데 얘는 지장이었어. 제갈량이 제갈량한테 장풍수아 그거 한다고 걔가 막 공중제비 청룡 원월도로 막 못 빼고 다니고 갑자기 이연거리 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견자단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무투가가 아닌데 갑자기 무투가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가고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보기엔
지략적으로 똑똑한 캐릭터가 승리하는 모습, 작전이나 이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못 보여줬고 그쵸.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건 겁니다. 마지막에 우선은 이게 국가와 국가의 전쟁을 다루는 스케일이 큰 것처럼 보여주고 정작 마을에서 물폭탄 몇 개 이렇게 터치고 물폭탄 카트라이드에 나온 거 아닙니까? 몇 개 터치고 나중에 배 위에서 싸우는 거 하나 보여줍니다. 이거 캐리비안 해적에서도 나온 규모보다도 작아요. 그냥 애들 우르르 올라오고 거기에 비해서 싸우는 게 이게 무슨 국가의 전쟁이야. 네. 아니 배신도 전 거기서 놨는데 뭐냐면은 아동국도 요즘에 그렇게 안 합니다. 아니, 좀 전까지 아니, 내 목숨 내 동료 죽였던 애랑 아니, 이 나라에 스톱 한 하니까 나라의 왕이 그러니까. 나가는 전쟁인데 규모가 몇백이야. 이거는 아니, 뭐야 적벽대전 때도 100만 대군인데 하여튼 뭐 그런데 아니, 제일 열받는 게 뭐냐면 그 네이머가 패하는 그 그림이 아니 건조하고 뭐 사막으로 가는지 알겠어. 난 그럼 좀 더 들어가도 되잖아. 그럼 물 먹는 아니, 하마를 깔어. 물이 50m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막 죽으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슈리가 그리고 제일 열받는 그겁니다. 슈리가 무력으로 이겨요. 네. 그 그림이 사실 네이머라는 캐릭터 자체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애를 그렇죠.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까쳐요. 그리고 나서 더 내가 그때까지 그냥 참아서 근데 그러고 나서 왕이 항복하더니 국민들한테 또 멋있게 다들 전쟁 멈춰라 패장 주제에 그래버리더라고요. 그 뒤에서 또 얘기하잖아. 전략적으로 그런 거야.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려고 영화 끝날 때 나는 그래도 좀 찝찝하지만 좋게 봐주려 했는데 그 옆에 있던 여자분이 아니 이렇게 우리가 전쟁 안 하면 어떡하냐고 했더니 야 우리가 지금 이러면 미군들이 쟤네를 공격하면 그때 우리한테 도움 요청하잖아. 그때 나가면 돼 인마 이러는데 완 쫌생이. 진짜 찌질이. 그러니까 너무 없어 보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캐릭터 자체가 되게 계산적인 간사한 캐릭터를 네이머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사꾼. 그러니까 신념도 없고 타노스는 자기가 죽는 와중에도 내 계획이 성공했다고 좋아하는 캐릭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어떤 서사도 없고 그리고 싸움도 심지어 못하고 그 괜히 여자 잠깐 그리고 나는 공주 데려왔을 때도 엄청 떼쓰잖아. 공주가 나를 남고 보내겠다. 쟤 못 보냈는데 너도 못 보내. 그리고 싫은데? 니네 엄마한테 뭐 이럴까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또 엔딩을 보고 나서 내가 느낀 게 차라리 저는 그냥 제가 생각한 건 슈리랑 싸울 때 네이머가 차라리 이기고 죽이기 전에 하지만 내가 생각한 건 너를 죽이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서 풀어주고 그렇죠. 평화롭게 끝낸 다음에 네이머한테 왜 그래고 질문했을 때 난 계획이 있다 이러면 살려준 건 이용한 거구나가 되는데 져놓고선 야 일부러 그런가 이러니까 아우 진짜 막 바로 마블의 기생충 되죠. 넌 다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되는데 슈리를 살려주기 위해 네이머란 캐릭터도 죽여버리고 모두를 다 너프를 그쵸. 시켜버려서 킬몽고도 그게 뭐 아니 킬몽고가 아니고 음바페 음바쿠 죄송합니다. 음바쿠도 그게 뭡니까 그게 그 원편의 1편에서는 진짜 그 힘의 나쁘지만, 상징으로 나왔었고 의리도 있었고 여기서 이상한 사람 여기는 됐어요. 코미디 약간- 캐릭터로 당근 먹더라고요. 당근이 역시 당근이군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최종은 그겁니다. 아이언하트라는 캐릭터와 슈리라는 캐릭터를 되게 쿨하고 똑똑하고 이런 인재인 것처럼 보여주려고 이들을 꾸미고 차세대로 만들기 위해 나머지 캐릭터들을 약화시키는 방향을 썼어요. 나머지가 강한 걸 얘네가 극복하는 방식이 아니고. 근데 그걸 알겠는데 그러게 너무 짜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제일 절망이죠. 창으로 배빵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걸 잘라서 이렇게 그 너무하잖아요. 장면을 넣어야지. 하면서도 치료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거나. 아니면 뚫려도 어깨 축지라든가. 여기는 진짜 가장 중요한 시설 다 있는 요추가 있는 이긴데 심지어 그 다음에 그 파이어 했는데 뭐 갑옷이 다시 재생됐을 수도 있는데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헬멧 들어오고 그냥 끝나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이제 진짜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이제 그 수트. 그 나눠준 수트도 그렇고 저는 아이언맨 1 때보다도 못한 수트를 들고 나와서 진짜 와 그 사실 일본 특촬물 아동용 특촬물 그쵸. 보는 느낌? 약간 파워레인저. 이렇게 디자인이 파워레인저도 아니고 되어 유사.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슈리가 디자인한 거 우선 미적 감각은 정말 없고 네. 그거는 기에르모 델 토로의 헬보이에 나온 네. 캐릭터 같은 디자인을 해놨어 어디서. 그리고 그 디자인을 굳이 했으면 그 모양에 맞는 뭔가 능력이라도 꼬리같이 나풀거리는 게 창으로 변하기라도 하든가 그냥 그리고 그 갑옷 굳이 디자인해놓고 중요한 대사할 때마다 얼굴 네. 빼잖아. 그렇죠. 아니 이 중요한 시간에 자기 얼굴을 왜 보여주는 거야 오코에는. 맞잖아. 그렇죠. 목소리만 나가면 되지 얼굴을 왜 보여줘야 돼. 동시에서 입싱크 마셔야 되니까요. 그런 진짜. 거 보면서 엄청 비효율적인 네. 장비들과 그리고 아이언하트는 그 날아다니면서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저거 아이언맨 아니야? 이 정도 아니죠. CG가 비슷하다 이 느낌 정도. 얘를 설마 아이언맨 유지를 잊지는 않겠지? 설마? 에이. 와, 난 진짜 그럼 선 넘는 거죠. 많이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영화가 아쉬운 점이에요. 왜냐면 되게 좋은 IP라고 봐요. 블랙팬서라는 컨텐츠 자체가. 그리고 저는 솔직히 한 시즌 정도는 슈리라는 인물이 가져가도 좋다고 봐요. 왜냐면 티첼라들도 그렇죠. 잘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네. 그리고 얘가 그 엄마 여왕 역할을 맡고 물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아니라 그냥 이 블랙팬서의 역사는 계속된다라는 것만 가져가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아까 얘기했듯이 네이머를 버릴 거라면 더 치사하게 만들면 되는데 되게 애매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래 네이머는 팬이 엄청 많은 캐릭터인데 네. 이렇게 빌런으로 쓴다고? 그리고 마블식의 뒤처리가 난 너무 싫은 게 꼭 버릴 땐 나쁜 놈 만들고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왜 꼭 그래?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그 슈리 캐릭터가 1편에서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였고 완전.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어느 정도 중심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래된 걸 버리고 새로운 걸 들이고 하는 이 과정에서 뭔가 성장하기를 바랬는데 성장하려고 하면 아니고 또 막상 약물 먹어서 했는데 조상 안 나오고 갑자기 킬몬거 나오고 거기 정체성도 없고 막 이래 버리니까 이게 맞아요. 너무 흔들리더라고 주인공 그리고 자체가. 스스로 성장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네. 그냥 킬몬거한테 영향받고 어머니 죽음 이런 것들 영향받은 네. 거지 그걸 딛고 일어났다는 느낌은 전혀 안 그쵸. 들어요. 그러니까 딱, 80년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겁니다. 나는 불태워버릴 거야라고 했다가 죽이려고 했다 안 죽였다 하나예요. 그쵸. 평화. 근데 그 말도 자기가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고 딴 사람이 했던 의견들이에요. 그리고 오빠의 유지였지 오빠 따라하는 걸 성장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80년대 청춘 드라마 서사만도 솔직히 못해요. 왜냐하면은 거기는 성장이 있어요. 고난도 있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고난도 별로 없고 성장은 아예 네. 없고 그냥 저거죠. 마지막 결과를 위해서 그냥 치닫다가 맞아요. 그냥 끝나버리는 그들이 느낌. 서브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서비스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게 끝났잖아. 뭐 요 정도밖에 임팩트가 전혀 없어. 그리고 유지가 남았다고 어. 하고 뭐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안젤라 바셋이 여기저기 영화제에서 수상을 많이 했는데 오스카에서도 수상할지 전 모르겠지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우 조연상으로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한 의미는 이 영화가 저는 그럴 만한 영화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영화제 시상식들은 대부분 좀 정치적인 요소가 있어서 제가 보기엔 히어로물에서 처음으로 연기상 배우가 나왔다라는 어떤 요즘 이슈나 요거에 대해서 한 것 같고 안젤라 바셋이 되게 좋은 연기를 했지만 그럴 만한 캐릭터나 스토리 라인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연기 잘해봤자 이건 히어로물인데요. 근데 만약에 저는 그리고 잠깐 제가 생각하는 건 그 체드윅 보스만에게 줄 상을 안젤라 바셋에게 줬다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져서 좀 그런 의미로 좀 그들 로컬 영화제에서 주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사실 이 영화로 안젤라 바셋이 받기는 좀 아까운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뭐 영화 얘기는 좀 한 것 같고 DDR 한번 하실까요? 갈까요? 예. 노래 좋았어. 네, 노래는 진짜 좋았어요. 일단 이분이 루드비히 고란손이라고 스웨덴 출신의 작곡가입니다. 또 이분이 이제 필모를 보니까 라이언 쿠글 이 감독이랑 오스카 그랜트의 어떤 하루라고 2014년부터 그거 했고 크리드 했었고 블랙팬서 같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테넷 예, 그것도 음악 감독했었고요. 아, 그분이구나. 예. 그리고 2023년 영화 오펜하이머에서도 같이 작업하실 아이고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 쓰지 뭐 버리고. 환승 음악. 환승 음악 좋습니다. 그래서 리안나가 부르는 리프트 미 업이라는 곡을 공동 작곡해서 베스트 오리지널 송으로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랐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분도 천재가라예요. 되게 뭐 맞습니다. 그냥 필모가 적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임팩트 있는 음악을 많이 했고 또 하나가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워너브로더스 픽처스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 뭐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걸 작곡하셨어요. 그다음에 새로운 스타워즈의 브랜드 로고도 작곡했고 뭐냐면은 우리 20세기 폭스사 보면은 그 음악이 임팩트가 남잖아요. 딱 둘 중 하나예요. 음악이 좋아서 음악가가 기억이 되거나 음악가가 너무 유명해서 음악이 기억되는 경우인데 이 사람은 음악이 너무 좋아서 알고 보니 이 사람이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분도 거의 뭐라고 할까 약간 장인 정신으로 계속 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그분 누군지 꼭 찾고 싶어요. 누구요? 서울사이버대학을 성공 시대 시작했다. 이거 작곡한 분. 저 천재인 것 같아요. 바비큐 말고요. 그거만 저도 서울사이버 대학 예. 최고죠. 그 지하철 다닐 때 이 멜로디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자,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가사가 뭐라고요? 서울 사이버 아, 예. 대학에 다니고 예. 나의 성공 시대 시작했다. 있다. 예, 이거 알겠습니다. 만든 분은 제가 보기엔 거의 루드비 고란슨 꼭 알아주십시오. 다음 DD 할 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선 뭐 이런저런 좀 얘기를 해봤고요. 또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아니, 우선은 블랙팬서 3 나올 것 같습니까? 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네. 나오겠죠. 저는 안 나온다. 아니 전 TV 시리즈라도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이 근데 들어요. 차라리 뭐 슈리와 뭐 아니면 난 사실 제일 좋았던 건 안젤라 바셋이랑 그 스파이로 나오는 루피타 뇽고 그 배우는 정말 옛날 어스에도 나왔었고 정말 연기 잘하는 배우라. 그러니까 메인이 아닌데 너무 잘 보여. 그러니까 너무 잘해. 왜 트찰라가 좋아했는지 알겠어요. 근데 슈리가 이어가는 거는 별로 기대가 안 되고 그죠. 그리고 아들이 크기엔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오래 걸려요. 뜬금없이 킬몬거나 음바쿠가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한동안은 블랙팬서는 바로는 못 나오고 아마 어벤져스 5 때에 뭔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 보긴 봐야겠네요. 차기작. 근데 그리고 이게 선뜻 이어가는 게 이번에는 추모의 느낌이 있는데 그 유지를 이어가는데 어설프게 이으면 다음 세대가 오히려 더 망할 수가 있어서 예를 들면 아이언맨도 뒤를 바로는 지금 블랙 위도우나 호크아이는 다 이어가는데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되게 신중해야 되는 문제라 저는 약간 그 영구 결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느낌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유추만 해보고 그리고 이거 슬픈 소식이네요. 제레미 레너 호크아이 얼마 전에 그 눈 제거차 도와주다가 자기 집에 있는 게 모작동 같은 거 있는데 그거 구하다가 그 눈 제거하는 큰 트레일러 이게 끼어서 17군데인가 골절에다가 심지어는 지금 수술 받았는데 다리를 너무 심각하게 부러져서 사실 배우 생활을 못할 정도로 심각하게 자기 그 조칸가가 치일 위기에 놓여서 구하다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가지고 참 되게 안타까운. 토르는 그 개인적으로 지병 때문에 알츠하이머인가 뭐 그것 때문에 그렇고 계속 이렇게 좀 안 좋은 얘기가 들리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좋습니다. 뭐 오늘은 좀 이 정도로 얘기를 해보고 혹시 이 영화에 대해서 혹시 장점 그래도 한마디라도 하고 끝낼까요? 아니 장점은 아까 얘기했던 그 추모 그 장면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잘 넣었다. 그리고 저는 아들이 이제 아버지 이름 얘기하면서 실제 이름은 이거다라고 얘기할 때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뭐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시간을 역행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아들이 좀 큰 뭔가 블랙팬서를 잇는 뭔가로 그래서 그 나이 드는 열매 있어요. 나이 그 조숙해지는 열매 있어요. 농염 열매인가 해가지고 아니, 미래에서 건너올 수도 있고. 아니 이번에 와스프에서 통과하면 나이가 빨리 지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뒤에 나올 것 같고 나와야지. 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샹치나 이런 거는 솔직히 그래 한번 뭐 하다가 안 되면 말지라고 할 수 있는데 블랙팬서는 너무 놓치기 아까운 캐릭터를 해가지고 페이지 6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마 그 유효 기간은 충분히 두고 그 사이를 메꾸려고 이번에 브레이드도 새로 만들고 그러니까 마블에서 또 차기작들을 계속하면서 메꾸려는 게 있기 때문에 걔네 걱정할 때가 아니네요. 나올 것들 막 실버 서퍼, 막 월드워 헐크 막 장난 아닙니다. 지금 마블 차기작들은 그러니까 페이지 4 마지막이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인데 여기까지 페이지 4는 거의 다 안 좋았고 이터널스든 샹치든 근데 페이지 5 시작이 앤트맨과 와스프인데 그 이후는 제목이랑 캐스팅들만 봐도 재미가 없을 수가 없는 되게 큰 빅 이벤트가 많아요. 근데 그걸 해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제 그만. 근데 그리고 얘네들이 디즈니 플러스를 빌드업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네. 때문에 과도기였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디즈니는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라는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벼르고 벼르서 음. 올해부터 아마 다시 할 거다 하고 또 심지어 코로나 시기도 있어서 네. 얘네들도 똑똑한 애들이 많아서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195화는 우선 여기서 마치고 저희 196회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람쥐.